24년 만에 처음으로 달리기에 성공한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셔서 오셨거든요. 65세 어머님이십니다. 오른쪽 무릎이 걸을 때마다 아프고요. 2년 됐대요. 병원 가니까 이거는 움직이지 마라.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랬대요. 그러고 한 달 동안 약물 치료, 주사 치료하고 그래도 아프면은 인공관절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무릎 수술 안 하고 싶어서 수술하는 거 좀 두려워가지고 수술 안 해도 혹시 좋아질까 싶어서 오셨거든요. 참고로 이분이 24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달리기는 아예 못하는 상태였어요. 아예 달릴 수가 없었대요. 안 움직여서. 이분 치료 영상은요, 제가 섭외라고 찍은 게 아니고 저한테 실제로 치료를 받으신 분이라서 중간 과정은 없고 마지막 10회차 때 어느 정도 수준 괜찮은지 제가 본 거거든요. 한번 치료 후 영상 보고 제가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갑시다. 앞으로. 오, 맞아요. 좋아. 지금 한 몇 년 만에 뛰신 거예요? 24년 오고 좋아요. 갔다가 배 힘 빡 잡아서 와, 옳지, 좋습니다. 와, 빨리 맞아. 뒤꿈치도 바닥 닿게 하세요. 뒤꿈치도 바닥 닿게. 종아리 써서 걷기. 올 갑시다. 앞으로. 오, 맞아요. 좋아. 불편한 거 있었어요? 지금 딱 좋아요. 지금 한 몇 년 만에 뛰신 거예요? 그럼 지금 24년 만에 뛰신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뛰실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치료 영상 보셨죠? 이분이 영상을 보면 믿기지 않겠지만 조금 아파서 온 분이 아니고 한 달 뒤에 인공관절 수술해야 돼서 오는 거야. 걸을 때 무릎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데드리프트, 스쿼트 전부 다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어땠냐면은 근육 검사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오른쪽 고관절 다 풀렸으니까 무릎에 보상적이 가니까 이게 오래됐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특이사항은 뭐야? 뒤쪽에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러면 어디 힘이 들어가냐면은 발바닥에 보상작용, 허리에 보상작용. 그러니까 허리도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발바닥도 당연히 안 좋았어요. 우선 무릎이니까 고관절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무릎에 보상작용이 간 겁니다. 당연하죠. 딱 나오죠. 그러면은 무릎을 고쳐야 돼요? 고관절을 고쳐야 돼요? 당연히 고관절을 고쳐야겠죠. 그리고 요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요 부분도 다 고쳐져야 다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거 했냐? 제가 맨날 올리는 거 똑같이 했습니다. 누워서, 앉아서, 두 다리, 한 다리 걷기. 순서대로 움직임이랑 힘을 잡아준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만히 누워서 검사하고 가만히 누워서 주사 놓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분 10회 치료했어요. 딱 10번만 했습니다. 통증에서 근골격계 통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움직임이랑 힘입니다. 저는 이거 두 개를 검사를 하고 이거 두 개를 치료합니다. 무조건 이것만 봅니다. 반대로 이거 안 보고 딴짓 하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힘이 없고 움직임이 고장나서 아픈 건데 이게 애초에 원인인데. 저는 무릎은 손도 안 댔죠. 만약에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한 달 동안 이 상태로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의 무릎이 좋아졌겠어요?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 체중이 안 실리니까 자극이 없으니까 안 아픈 거지 무릎이 좋아져서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럼 근육이 다 빠질 거 아니야. 일반인도 한 달 동안 누워있으라 해보세요. 근육 다 빠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어서서 걸을 때 무릎 통증이 더 심하겠죠. 그럼 무릎 통증이 더 심하면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인공관절 수술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인공관절 수술을 했겠죠. 그럼 인공관절 수술해서 이 뼈를 갈아 끼워요. 그럼 여기 뼈 갈아 끼우면 여기 근육들의 힘이 좋아져요? 더 빠지죠. 수술했으니까 더 오랫동안 무릎을 못 쓸 거 아니야. 다리 힘이 전부 다 빠진다니까. 무릎만 빠지는 게 아니라 고관절하고 다 약해져요. 멀쩡한 사람도 인공관절 수술해보세요. 힘 다 빠진다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무릎 통증이 걸을 때 심해지겠어요? 아니면 괜찮아지겠어요? 당연히 더 심해지지.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돈을 몇백만 원 주고 인공관절까지 갈아 끼웠는데 왜 아프냐? 그러면 병원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술 잘 됐습니다 라고 하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방치시키고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야. 그렇게 믿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기꾼 병원만 이러겠죠. 대부분 이럴 리가 없겠죠. 분명히 수술해놓고 환자의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 수술 잘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병원도 거의 없겠죠. 상식적으로 아픈 사람한테 수술 잘 됐다고 하는 그런 병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사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극소수인데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
근데 이런 경과가 의학적 상식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근육만 생각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이거는 좋아질 수 없는 치료 방침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하면은 다 고장나고 다 심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병원은 수술시키려고 그냥 작정한 거랑 같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런 병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관절 수술했다 칠게요. 여기 관절이 닳아요. 아, 관절이 닳았네요.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인공관절 수술합시다. 자, 좋아. 수술했다 칠게요. 그럼 안 부딪히니까 이건 괜찮아졌다 칠게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움직임이랑 힘이 결국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걷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하려면은. 근데 이 움직임이랑 힘은 뼈가 하는 게 아니죠. 뼈랑 상관없죠. 얘들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잘 작동돼야 되는데 뼈만 새로 끼웠을 뿐이지 근육은 다 망가지잖아. 하루 종일 누워있고 이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게 이 사람이 움직임이 좋은지 힘이 좋은지 애초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진단하고 이것만 보고 치료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틀린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움직임과 힘을 잘 해주면 좋겠죠. 순서의 문제니까. 근데 이제 무릎 운동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은 다 그냥 걸으세요. 그냥 허벅지 근육 키우면 되니까 뭐 앉아서 무릎 펴기 이거 하세요. 이런 수준밖에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런 수준의 재활은요, 한 달 차 트레이너보다 운동 수준이 더 낮습니다. 운동 수준이 너무 개판이에요. 이렇게 수술하면 엄청 조심스럽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움직임이랑 힘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 운동을 알려주는 수준 자체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대부분 안 그럴 거예요. 무릎 수술한 사람한테 걸으세요 이런 병원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준 낮은 지침을 하는 데는. 다리 재활에서 중요한 거는 체중 지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를 구분해서 힘을 고려해야 됩니다. 똑같은 무릎이더라도 누워서 앉아서 두 다리 한 다리 걷기, 점진적으로 움직임이랑 힘의 단계를 올려나가야 되지 그냥 냅다 수술한 사람한테 그냥 걸으세요 혹은 그냥 체중 지지 없이 그냥 요것만 무릎 굽혔다 폈다만 백날하세요, 이런 저급한 수준의 재활을 하는 병원은 거의 없겠죠. 여튼 중요한 거는 움직임이랑 힘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데드리프트도 40kg 엄청 가볍게 해요. 더 무겁게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무리를 안 시킨 거예요. 덤벨 잡고 워킹 스쿼트도 되고 달리기도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한 달 뒤에 인공관절 수술이 예정돼 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이분을 치료하면서 무릎을 봤다 안 봤다, 무릎에 미움도 안 받습니다. 저는 고관절이랑 하체 전체의 움직임이랑 힘만 잡아줬어요. 그런 분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분 수술했으면 이거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이분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내준 재활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빨리 좋아졌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데드리프트 하면 아파요 하면 병원에서 뭐라 하겠어요? 데드리프트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지. 저 달리기 하고 싶은데 아직 달리면 무릎 아파요. 달리지 마세요. 이렇게 치료와 방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하는 병원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야. 이렇게 환자한테 방치시키는 병원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지만 간혹 이런 데가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치료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극소수의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몸이 좋아지게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당신을 좋아지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정말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은 데드리프트 하고 싶으면은 데드리프트 안 아프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달리면 아파요. 그러면은 달려도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이게 치료잖아. 이게 환자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 속이 너무 안 좋아요 하면은 그냥 드시지 마세요. 저 눈이 너무 뻑뻑해요. 눈 뜨지 마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랑 힘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와 뼈만 보고 뼈만 갈아 끼워 그냥 잘 됐습니다 하는 치료와 어떤 거를 택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곳이 거의 없죠. 아마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야. 대부분, 아니요, 대부분 아닙니다. 극소수의 병원만 이렇게 움직임이나 힘을 보지 않고 그냥 뼈만 딸랑 보고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환자가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그냥 이것만 보고 수술 잘 됐다, 치료 잘 됐다라고 하는 극소수의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굳이 계속 이런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것도 엄청 심하고 진짜 인공관절 수술 당장 해야 되는 사람도 이렇게 해보면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수술을 먼저
고려를 안 하셔도 된다. 병원에서 당장 수술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술 안 해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요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이분이 24년 만에 달리셨대요. 이분이 달리기가 안 됐다니까. 몸이 엄청 좋아서 저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혹시나 병원에서 뭐 이제 걸으면 안 됩니다, 뭐 운동 절대 하면 안 됩니다는, 뭐 나는 아픈데 병원이 이상이 없어요, 수술을 해도 여전히 아파, 이런 절망적인 진단을 들으셨더라도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